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한 발언들입니다. 장관들에게 싸워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고요. 돈 없는 사장이 벤츠를 몰고 있는 격이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자, 어제 연찬회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정해 듣겠습니다. 뜨겁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안에가 아주 형편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어디 벤츠 600하고 뭐 이런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안 망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오셨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윤 대통령이 발언했던 걸 좀 이념적인 부분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이다. 회피하고 공격받는 게 싫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점잖게 할 게 아니라 논리로 싸워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그 문제와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은 그 새가 양날개로 날아가는데 문제는 어디로 날아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좌우의 날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간다라면 날 수가 없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공통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 정부 동안 너무나 이 방향선 자체가 잘못 갔다라는 거거든요. 뭐 드라이버 골프에서 300야드를 치는데 멀리 가면 뭐하냐. 똑바로 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이런 어떤 이념적인 문제나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것을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다들 회피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는 홍범도 장군의 어떤 이 독립운동가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동시에 봐야 된다.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고 특히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도 이제 공통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가져야지만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를 들어 뭐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핵 있는 걸 인정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한미일 연대를 통해서 뭔가 이걸 적극 대응할 것인지 그거는 전혀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골프에서 300야드 멀리 300m 가까이 멀리 날려도 방향성이 틀리면 소용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확고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념.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이념도 중요하지만 뭐 실용, 그다음 경제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생각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금 이걸 뭐 철진한 얘기처럼 하는 거는 이게 정치적 공격인 것 같고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정 철학, 뭐 비전, 국가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념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념이라는 건 국가를 끌어가기 위한 방향성이에요. 이런 방향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굉장히 위태로워졌던 것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나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투표로 다수당이 되고 다수당이 법을 만들어서 지배했는데 그 결과는 인류사의 비극이었잖아요. 그 핵심 가치가 없이 그냥 다수니까 좋다라는 식으로 밀고 붙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헌법 이론이 생겼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게 그 이론의 핵심이고
자유, 평화, 평등에 대한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수당이 원하는 것이더라도 그건 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 헌법 이론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에 대한 것은 이념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헌법 이론적으로 정치 이론적으로도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너무 흐릿해지고 그것이 무슨 대결 양상처럼 돼서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인 것처럼 인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재확인하는 발언을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한 반면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찬회가 워크숍이 끝나자마자 홍범도 장군의 묘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갈라치기하고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 참시했다. 이러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죠, 이게?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우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발상도 예정된 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 뉴스인가 했고요. 이게 무슨 일제강점기로 다시 돌아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저는 그 이념도요. 제대로 된 이념이 돼야지요. 무지한 이념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은요. 이념은 하나의 절대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념들 속에서 민주주의의 근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가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새는 뒤로 날지 못합니다. 앞으로만 가요. 좌우의 날개가 균형이 된다는 것은 한쪽 날개를 포기했을 때는 새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이라는 것을 새로 표현했을 때는 다소 좌우의 날개가 기분이 우측 날개가 좌측 날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같이 날게끔 균형을 잡는 게 대통령의 책무고 역할이다. 라는 점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를 포기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무지의 소찬입니다. 무지하면 용감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 소련 공산당을 했는데요. 책만 찾아보면 아는 겁니다.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는 아예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이 북한의 공산당이 아니라 당시에 소련, 미국, 연합군들에 있었던 공산치하에서 우리 항일 투쟁을 위해서 싸웠던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를 책임한다, 북한에. 이거는 너무나 무지의 소치 아닙니까? 이렇게 공론을 무지함으로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이념인가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의 대통령이 아니라 싸움을 하려는 쌍권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 좀 그런 말씀. 네, 구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투사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사에 있으니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쪽으로 옮기면 논란이 없고 국민들께서도 불편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건 굳이 거기에 있어야 하냐예요. 그때 근데 충분히 수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고 이념에 대해서도 좌우의 날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소설가 복거일신 이렇게 얘기해요. 물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의 날개로 비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좌뇌와 우뇌로 얘기해야 되고 통합된 하나의 명령이 나갈 때 논증이야 있겠죠. 근데 사실 좌뇌가 왼쪽 날개를 지배한다. 이러면 새는 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 느낌 뭐 이래가면서 지금 사실 쪼개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논쟁이 결국은 건전하게 굴러가가지고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런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최명희. 근데 저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이렇게 되면 이걸 그야말로 이념 논쟁으로 끌고 예. 가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그 역사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업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꼭 육사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육사나 뭐 공사나 뭐 이런 데 있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그걸 자꾸 혼재해서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홍범도 장군의 과거 그 어떤 독립 활동 뭐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금 육사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었던 거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에 예. 거기에 세웠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홍범도 장군 아마 잘 아시지만 뭐 봉오동 전투 이후에는 사실은 독립군으로서의 활동이 거의 없어요. 1922년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고 아예 국적도 소련 국적으로 갔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그리고 지금 저 입고 있는 옷도 저게 소련의 군인 그 복장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육사에 갖다 놓고 육사가 어떤 데입니까? 공산당과 싸워야 되는 장교들을 양성하는 학교잖아요.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놔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그 갖다 놓고 기리자고 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게 정치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결국 뭐 김원봉이나 뭐 이런 사람을 광복군의 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결국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뭐 우리 광복군의 무슨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추진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인데 그 일환으로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 갖다 놨는데 아니 공산당과 맞서야 되는 학생들한테 홍범도 장군 그 길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그래서 갖다 놨을 때부터 잘못된 거니까 지금은 거기서 저게 만약에 독립기념관에 있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독립기념관에서 다른 데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